매달 25일 어김없이 울리는 알림음. 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려야지. 착한 며느리는 오늘도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결혼 5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역시 우리 와이프야. 효분해. 그런데 어느 날 샤워 중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뭐지? 자신이 보낸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매달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말이에요. 수취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5년간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치밀한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반격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혹시 당신도 가족을 맹목적으로 믿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보내는 돈이 정말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이 완벽한 배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민서진은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앱을 열고 시어머니 이정숙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이죠. 화면에 뜨는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서진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폰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어머니께 보냈어. 서진이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유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수고했어.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왠지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5년 차 서진은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과거 회계사로 일했던 시절의 꼼꼼함과 숫자에 대한 감각은 여전했지만 지금은 그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죠. 시어머니 이정숙은 65세의 홀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민혁을 키워냈다고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했고 며느리인 서진에게도 은근히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죠. 서진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든. 정숙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온 건 지난주였습니다. 아, 네 어머님.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50만 원만 더. 미안하다. 며느리야, 서진은 주저없이 추가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진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비가 왜 이렇게 자주 부족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혁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혁은 샤워 중이었고 서진은 습관적으로 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온 이체 완료 메시지였는데 그 내용이 서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정숙님 계좌에서 전지현님께 8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전지현. 서진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계좌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이렇게 큰 돈이 나간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서진의 회계사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전지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그 이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받는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이 그 여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민혁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전지현이라는 사람 알아?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왜?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아니야,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민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직감했어요. 민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혼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민혁의 표정과 말투를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예전 직장 동료였던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은 여전히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런 일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시어머니 통장 내역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이상한 일이 있어서.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런 일은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방법은 있어. 이틀 후 서진은 시어머니의 최근 6개월간 통장 내역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서진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매달 서진이 보낸 100만 원 중 80만 원이 정확히 전지현이라는 사람에게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김없이 매달 같은 날짜에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시불로 나간 큰 돈들도 있었어요. 2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용도를 알 수 없는 거액들이 모두 같은 수취인에게 보내졌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보낸 돈이 있었죠. 전지현. 도대체 누구야?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결혼 초기에 민혁의 입에서 나왔던 그 이름. 전처였습니다. 민혁의 전처 이름이 전지현이었던 거죠.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지현이 민혁의 전처라는 사실을 확인한 서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전직 회계사로서의 냉정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행동해야 했죠. 서진은 민혁이 출근한 후 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진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민혁과 전지현이 3년 전에 이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던 거죠. 보통 이혼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서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용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임차인 이름은 전지현 그리고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민혁과 서진이 결혼한 지 1년 후였어요. 미용실?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더 뒤져보니 미용실 장비 구매 영수증들도 나왔어요. 모두 상당한 금액이었고 구매 시기가 서진이 시어머니에게 큰 돈을 추가로 보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혁과 전지현의 이혼은 서류상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원천은 바로 서진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였죠.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영수증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저녁에 민혁이 돌아왔을 때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5년 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민혁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안부 인사. 서진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감정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철저히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민혁에게는 다정한 아내로, 시어머니에게는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이 집에 놀러온 날이었어요. 서진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저 그래.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응 다녀. 그런데 요즘 약값이 너무 비싸더라. 서진아 미안한데. 아니에요 어머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는지 더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연이가 요즘 미용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처음엔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연이라니. 전지현을 말하는 거였어요. 지현이요? 누구세요? 아, 민혁이 전처 말이야. 가끔 안부 인사를 하거든. 착한 애지. 서진은 놀라움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서진아, 너도 마음이 넓구나. 보통 며느리들은 남편 전처 얘기 나오면 싫어하는데. 별일 아니죠, 뭐.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지연아. 잘 있었어? 어머,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날까? 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전지현이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친밀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정숙이 말했어요. 지현이가 새로 나온 화장품을 소개해준다네. 좋은 애야, 정말. 서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들의 전처와 현재. 며느리 사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역겨웠어요.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진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정숙이 민혁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서진이한테 고마워해라. 정말 착한 며느리야. 응, 알았어. 조심히 해. 서진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민혁이한테 전화하셨어요? 응,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더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랑했지. 그 말을 들으며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고 자신만 진실을 모르는 바보였던 겁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민혁이 늦은 저녁에 귀가했을 때 서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민혁이 물었어요.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민혁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데?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지현 얘기 좀 하자.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야. 나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서진은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내역, 이혼 서류, 미용실 계약서.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진실이야. 전지현과의 위장 이혼, 시어머니를 통한 돈 세탁, 그리고 나를 이용한 사기극. 민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 사생활을 뒤지고. 사생활?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번 돈으로 전처 미용실 차려주는 게 사생활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민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지현이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눠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5년 동안?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뭐였어? 그냥 돈 찾는 기계였어? 그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 사랑?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여? 민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고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어머니도 아시는 거지?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나 하나만 바보였던 거야.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서진아, 기회를 한 번만. 기회? 서진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5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서진은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서진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서진은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변호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통장 내역, 녹음 파일, 서류 사본들. 정리된 자료를 보며 김 변호사는 감탄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네요. 회계사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숫자에는 민감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되나요? 먼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전처에 대해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거죠. 일주일 후 민혁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도 고발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진아, 이게 뭐야? 민혁이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피했거든요. 대신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혁 씨, 이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민혁은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어요.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직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죠. 시어머니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전지현에게 보낸 돈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서진이가 이럴 줄 몰랐어. 정숙이 민혁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어머니도 너무 방심하셨어요. 서진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지현은 더욱 공경에 처했습니다. 미용실 운영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했고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전지현이 민혁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첫 번째 법정 출석 날 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서진을 보며 민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특히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은 중대한 범죄죠. 서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계획적으로 원고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사기죄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민혁과 정숙, 전지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서진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서진이 몰래 녹음한 정숙과 전지현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아, 서진이한테 들키면 안 돼. 조심해.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 돈이 좀 늦었어요. 미안해. 서진이가 요즘 눈치를 채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민혁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모한 사기 행위입니다. 피고들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네요. 서진의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원고는 5년간 총 6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 중 대부분이 전지현 씨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피해입니다. 재판부는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유민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이정숙은 횡령죄로 벌금 2천만 원, 피고 전지현은 사기방조죄로 벌금 1천만 원과 피해 금액 전액 배상을 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양육권도 서진에게 주어졌어요. 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판결이 나자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서진은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법정을 나서며 서진은 민혁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민혁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민혁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사실상 회사에서의 미래도 끝났어요. 정숙은 벌금을 내기 위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전지현의 미용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처분해야 했거든요.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달콤한 거였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후 서진은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받은 배상금과 재산 분할금으로 당분간은 생활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7살 아들 준호가 물어봤어요. 응, 우리 둘만의 새로운 집이야. 서진은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어요. 거실 책상 위에는 회계사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거였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자신들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며 서진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예전 직장 동료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복수할 생각을 했어? 복수라기보다는 정이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후련해요. 드디어 진실을 밝혔다는 기분이에요. 미영은 서진의 표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회사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아직은 아니에요. 준호가 좀 더 클 때까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생각이에요. 서진은 이미 몇 개의 회계 업무를 수주받은 상태였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서진은 우연히 민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현재는 작은 사무실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숙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전지현은 다른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들으며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준호가 잠든 후 서진은 발코니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정숙 씨 명의 아파트 경매가 내일 진행되는데 서진 씨께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사는 것.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세요. 통화를 마친 서진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거였어요. 자신을 속인 사람들의 재산을 되찾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파트 매수 포기할게요. 그러세요? 좋은 기회인데.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고 싶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준호를 깨웠어요. 준호야, 일어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를 안았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그 빛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돈줄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서진은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간판에는 민서진 회계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성을 쓰지 않았거든요.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믿지 말고 진심을 믿어야 한다. 특히 가족은. 그것은 서진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지침이기도 했죠. 서진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찾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였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